여러분,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선생님, 한국이 어디예요? 정말 가야 해요.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 국제학교 교사였던 저 에릭 요한슨이 당황한 건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아시아 문화체험 수학여행지로 한국을 선택했을 때 15명의 학생들이 보인 반응이었거든요. 16세 여학생 시그리드가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일본이나 싱가포르는 안 되나요? 한국은 너무 낯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한국에 대해 전혀 관심 없던 아이슬란드 명문가 자녀들이 인천공항 도착. 단 5분 만에 부모님들께 이런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는 사실을요. 엄마, 나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아빠, 한국으로 이사 가면 안 돼요? 공항에서 호텔까지 가는 1시간 동안 일어난 일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새벽에도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들 3유로로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분식집, 그리고 무엇보다 외국인인 우리를 가족처럼 대해주는 따뜻한 마음들. 20년 교직 생활 동안 50여 개국을 다녀봤지만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끝내고 싶어 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아이슬란드로 돌아온 지금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제게 끊임없이 묻습니다. 선생님, 한국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가요? 우리 아이도 한국으로 유학 보낼 수 있을까요?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5일 동안 벌어진 믿기 어려운 이야기,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 국제학교에서 20년째 지리를 가르치고 있는 에릭 요한슨입니다. 지난해 3월 제가 인솔 교사로 참여한 아시아 문화체험 수학여행은 출발부터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레이캬비크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오른 15명의 학생들은 모두 아이슬란드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6개월 전부터 준비하신 특별한 여행이었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11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시각은 현지 시간으로 오후 2시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향하는 순간 저부터 깜짝 놀랐습니다. 공항 시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깨끗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유리창으로 둘러싸인 터미널은 자연광이 가득했고 천장 높이도 웅장했습니다. 레이캬비크 공항의 2배는 되어 보이는 규모였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바닥이 반짝반짝 윤이 날 정도로 깨끗했다는 점입니다. 입국 심사장으로 가는 길에 첫 번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안내 표지판이 한국어는 물론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되어 있었는데 글씨도 크고 방향도 명확했습니다. 학생들이 길을 잃을 염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서 2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외국인 단체 입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공항 직원들이 전혀 당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영어가 가능한 직원이 즉시 우리 옆에 배치되어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20년간 학생들을 인솔하며 30여 개국을 다녀봤지만 이런 신속한 대응은 처음이었습니다. 직원은 학생들의 연령을 고려해 천천히 정중하게 입국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숙소 위치부터 교통편까지 세심하게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자동 출입국 심사 시스템이었습니다. 학생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설계되어 있었고 화면에는 여러 언어가 지원되었습니다. 기계 앞에서 머뭇거리는 학생이 있으면 직원이 다가와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수화물을 찾는 과정에서 또 다른 감동을 받았습니다. 거대한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수화물 도착 현황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몇 번 컨베이어 벨트에서 언제 나올지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아이슬란드 공항에서 자주 겪는 수화물 분실 걱정은 전혀 필요 없어 보였습니다. 수화물을 찾고 세관을 통과하는 동안 학생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걱정과 불안감은 사라지고 호기심으로 가득한 눈빛으로 변했습니다. 한 학생이 제게 다가와 한국이 이렇게 체계적인 나라인지 전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이동하는 공항철도를 타기 위해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밝고 쾌적했습니다. 환기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답답한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공항철도 플랫폼에서 마지막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전광판에 열차 도착 시간이 분 단위로 정확하게 표시되고 있었고 실제로 그 시간에 맞춰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차량도 깨끗했고 좌석도 편안했습니다. 열차가 출발하면서 창밖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잘 정비된 도로와 질서정연한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슬란드와는 전혀 다른 도시적인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정돈된 느낌이 있었습니다. 공항에서의 첫 경험만으로도 학생들은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은 온데간데 없고 앞으로 며칠 동안 무엇을 보고 경험하게 될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 도착했을 때까지도 학생들은 공항에서의 첫인상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어떤 놀라움을 더 선사할지 그때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본격적인 서울 탐방을 위해 호텔 근처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학생들은 어제 공항에서의 좋은 인상 덕분에 한국의 지하철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입구로 들어서자 학생들이 첫 번째로 놀란 것은 역사 내부의 밝기였습니다.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는 지하철 자체가 없어서 학생들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웠지만 제가 유럽 여러 도시에서 경험했던 지하철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벽면과 바닥이 깨끗한 타일로 마감되어 있었고 천장의 조명도 충분히 밝아서 지하라는 느적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바닥에 점자블록이 체계적으로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교통카드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자동 판매기 화면에 여러 언어가 지원되어 있어서 영어로도 쉽게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이 카드 하나로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와 택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개찰구를 통과하는 순간 학생들이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카드를 대기만 하면 문이 열리고 잔해까지 화면에 표시되었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편리함이었습니다.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또 다른 문화를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서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급한 사람들이 왼쪽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작은 배려가 모여서 질서를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승강장에 도착하니 안전문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열차가 오기 전까지는 승객들이 선로로 떨어질 위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유럽의 많은 지하철역에서는 보기 어려운 안전시설이었습니다. 전광판을 보며 학생들이 세 번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다음 열차가 몇 분 몇 초 후에 도착하는지 정확하게 표시되고 있었고 심지어 그 다음 열차와 그 다음 열차 시간까지 모두 나와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시계를 보며 정말로 그 시간에 열차가 오는지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전광판에 표시된 시간과 단 몇 초의 오차도 없이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정시성은 아이슬란드에서도 경험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열차가 도착하자 사람들의 행동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무작정 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리는 승객들을 위해 양쪽으로 비켜섰습니다. 내리는 사람들이 모두 나간 후에야 질서 있게 탑승했습니다. 지하철 내부는 더욱 깨끗했습니다. 좌석에는 낙서 하나 없었고 바닥도 반짝반짝했습니다. 손잡이도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차량 내부에서 네 번째 놀라움을 발견했습니다. 노약자석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었고 실제로 젊은 승객들이 그 자리에 앉지 않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타시자 젊은 남성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열차가 출발하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터널 벽면도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지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조명이 충분해서 어두운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역과 역 사이의 거리도 적당했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아서 이동하기에 편리했습니다. 각 역마다 고유한 색깔과 디자인이 있어서 구별하기도 쉬웠습니다. 다음 역에 도착할 때마다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한국어는 물론 영어로도 안내해 주어서 외국인인 저희가 듣기에도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역 이름뿐만 아니라 주요 건물이나 관광지까지 안내해 주었습니다. 환승역에서 다른 노선으로 갈아탈 때도 표지판이 명확했습니다. 색깔별로 구분되어 있어서 길을 잃을 염려가 없었습니다. 환승 통로도 깨끗했고 거리도 적당했습니다.
몇 개 역을 지나면서 학생들이 발견한 것은 각 역마다 특색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떤 역은 현대적인 디자인이었고 어떤 역은 전통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모든 역이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큰 소리로 통화하거나 음식을 먹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른 승객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 정도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학생들은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정시성, 청결함, 안전성, 편의성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감탄했습니다. 목적지 역에 도착해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길에 학생 하나가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런 훌륭한 지하철을 매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부럽다고 했습니다. 아이슬란드에도 이런 대중교통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지하철역을 나서며 저도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인프라였습니다. 이런 시설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한지 알기에 더욱 감탄스러웠습니다. 지하철 체험을 마치고 점심을 먹은 후 저희는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를 경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현지 가이드가 추천해 준 곳은 찜질방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생소한 개념이었지만 한국인들의 일상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용산에 위치한 대형 찜질방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외관부터 예상과 달랐습니다. 마치 현대적인 호텔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24시간 운영한다는 간판을 보고 학생들이 신기해했습니다. 입구에서 신발을 벗고 사물함에 보관하는 시스템부터 흥미로웠습니다. 전자 팔찌를 받았는데 이것 하나로 사물함은 물론 찜질방 내 모든 시설을 이용하고 결제까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남녀가 분리된 목욕탕 구역과 함께 이용하는 공용 구역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먼저 목욕을 하고 찜질복으로 갈아입은 후 공용 구역으로 나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목욕탕에 들어서자 그 규모에 놀랐습니다. 다양한 온도의 욕조가 여러 개 있었고 사우나실도 몇 개나 되었습니다. 냉탕과 온탕을 번갈아 들어가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시설의 청결도였습니다. 바닥은 물론 벽면까지 깨끗했고 물도 계속 순환하고 있었습니다. 샴푸와 비누 같은 세면용품도 무료로 제공되었습니다. 찜질복으로 갈아입고 공용구역으로 나왔을 때의 광경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치 작은 도시 같았습니다. 식당, 게임장, 수면실, 영화관까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온돌이 설치되어 있어서 맨발로 걸어도 따뜻했습니다. 여기저기 평상이 놓여 있었고 사람들이 편안하게 누워서 쉬고 있었습니다.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도 많았고 친구들끼리 온 젊은이들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찜질방이 있었습니다. 황토방, 소금방, 숯방, 얼음방까지 각각 다른 효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은 처음 경험하는 것이라 조심스럽게 들어가 보았습니다. 황토방에서 땀을 흘린 후 얼음방에서 몸을 식히는 경험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처음에는 뜨거워서 견디기 어려웠지만 몇 분 지나니 몸이 개운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찜질방 내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메뉴도 다양했고 가격도 저렴했습니다. 특히 맥반석 계란과 식혜는 찜질방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게임장에서는 다양한 오락기구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좋아한 것은 에어하키와 농구 게임이었습니다. 한국 젊은이들과 함께 게임을 하며 자연스럽게 친해지기도 했습니다. 수면실에는 개인 침대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있고 담요도 깨끗했습니다. 정말로 여기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을 만큼 편안해 보였습니다. 찜질방 이용료를 확인하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12시간 이용료가 1만 원 정도였습니다. 유로로 환산하면 치료로 남짓한 금액이었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호텔 하룻밤 요금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찜질방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온 직장인들, 막차를 놓친 젊은이들, 가족 단위 이용객들이 자연스럽게 하룻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학생들도 수면실에서 몇 시간 잠을 자보았습니다. 호텔 침대만큼 편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경험 자체가 특별했다고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다시 찜질방에 들어가 몸을 풀었습니다. 아침 일찍 찜질방을 나서며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곳에서 목욕도 하고 식사도 하고 오락도 즐기고 잠도 잘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시설이 서민들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가격이라는 점에 감동했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하루의 피로를 풀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 한국 사회의 장점 같다고 했습니다. 찜질방에서 만난 한국인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음식을 나눠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공동체 문화가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직장인들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도 건전했습니다. 술집에서 밤을 새우는 대신 찜질방에서 건강하게 휴식을 취하는 문화가 부러웠습니다. 찜질방을 나서며 학생들은 아이슬란드에도 이런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추운 겨울에 몸을 따뜻하게 하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정말 좋겠다고 했습니다. 찜질방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온 것은 밤 10시경이었습니다. 학생들은 하루 종일의 일정에 지쳐 있었지만 저녁을 제대로 먹지 못해 배가 고팠습니다. 호텔 근처 식당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현지 가이드가 의외의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음식을 주문하면 호텔 방까지 가져다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배달 서비스라는 개념 자체는 아이슬란드에도 있지만 그 규모나 편리함은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이드가 보여준 배달 앱을 보고 학생들이 첫 번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수백 개의 음식점이 등록되어 있었고 한식은 물론 중식, 일식, 양식, 심지어 아이슬란드 음식까지 다양한 메뉴가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각 음식점마다 메뉴 사진이 선명하게 나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가격도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이전 주문 고객들의 평점과 리뷰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치킨을 먹고 싶어 해서 치킨 전문점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밤 10시인데도 24시간 운영하는 곳이 수십 곳이나 되었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밤 8시만 되어도 대부분의 식당이 문을 닫는데 말입니다. 주문 과정도 매우 간단했습니다. 원하는 메뉴를 선택하고 수량을 정한 다음 주소만 입력하면 끝이었습니다. 결제도 앱에서 바로 할 수 있었습니다. 현금을 준비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주문을 완료하자 예상 배달 시간이 표시되었습니다. 35분에서 40분 사이라고 나왔습니다. 밤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시간이면 충분히 빠른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놀라움은 실시간 배달 추적 기능이었습니다. 주문한 음식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리 중, 조리 완료, 배달 시작, 배달 중까지 세세하게 표시되었습니다. 배달 기사가 출발했다는 알림이 오자 지도에서 실제 위치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택시를 호출했을 때처럼 배달 기사의 현재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배달 기사와 직접 통화할 수 있는 기능도 있었습니다. 호텔 입구가 복잡할 수도 있으니 미리 연락해서 만날 장소를 정할 수 있다고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예상 시간보다 5분 빨리 배달 기사가 도착했습니다. 젊은 남성이었는데 오토바이 전용 보온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음식이 식지 않도록 하는 전문 장비였습니다. 음식을 받아보니 포장 상태가 정말 꼼꼼했습니다. 치킨은 바삭함을 유지하기 위해 특수 용기에 들어있었고 무와 피클도 별도 용기에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콜라도 얼음과 함께 차갑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가격을 확인하고 세 번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치킨 한 마리에 콜라까지 포함해서 20유로 정도였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 비슷한 음식을 배달 주문하면 50유로는 좋게 나올 것 같았습니다. 배달비도 놀라웠습니다. 단 2유로 정도였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배달비만 10유로를 넘는 경우가 많은데 말입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요리하는 것보다 배달 주문이 더 경제적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치킨을 먹으며 배달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학생이 궁금해했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음식을 만들고 배달하는 사람들이 정말 있냐고 물었습니다. 가이드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은 야식 문화가 발달해서 새벽 시간에도 음식 주문이 많다고 했습니다.
특히 치킨과 족발, 보쌈 같은 음식은 밤에 더 많이 주문된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점심시간에도 배달 앱을 이용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한식을 주문했습니다. 비빔밥과 된장찌개 정식이었는데 이것도 깔끔하게 포장되어서 왔습니다. 낮 시간이라 그런지 배달 시간이 더 빨랐습니다. 2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배달 기사도 다른 사람이었는데 역시 친절하고 정중했습니다. 배달 온 음식의 맛도 훌륭했습니다. 식당에서 직접 먹는 것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포장 기술이 발달해서 음식의 온도와 맛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신기해한 것은 배달 가능한 음식의 다양성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음식은 물론 아이스크림, 케이크, 심지어 꽃다발까지도 배달이 가능했습니다. 24시간 편의점 상품도 배달 주문할 수 있었습니다. 과자나 음료수는 물론 생필품까지도 집 앞까지 가져다 준다는 것이 믿기 어려웠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다른 배달 앱도 사용해 보았습니다. 여러 앱이 경쟁하면서 서비스가 더욱 발달했다고 했습니다. 할인 이벤트도 자주 있어서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배달 기사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두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있었고 교통법규도 잘 지키는 것 같았습니다.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프로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모습이 존경스러웠습니다. 호텔을 떠나기 전날 밤 학생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배달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디저트였습니다. 케이크와 아이스크림을 주문했는데 녹지 않도록 드라이 아이스까지 함께 배달되었습니다. 배달 앱 사용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한국의 서비스업 수준의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고객의 편의를 위해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술을 활용해서 더 나은 경험을 만드는 노력이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배달 앱의 편리함에 감탄한 다음 날, 한국 젊은이들의 여가 문화를 직접 체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가이드가 추천한 곳은 홍대 지역의 노래방과 게임방이었습니다. 아이슬란드 학생들에게는 생소하지만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습니다. 홍대 입구역에서 내려 거리를 걸으며 첫 번째로 눈에 띈 것은 노래방의 밀집도였습니다. 한 블록에 노래방이 서너 개씩 있었고 각각 다른 이름과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노래방에 들어갔습니다. 1층 카운터에서 이용 시간과 인원수를 말하니 깔끔한 방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방 안에는 대형 스크린과 음향시설, 그리고 다양한 소품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리모컨을 받아서 노래를 검색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한국 노래는 물론 영어 팝송, 심지어 아이슬란드 전통 민요까지 등록되어 있어서 놀랐습니다. 곡수가 수만 곡에 달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먼저 도전한 것은 K-팝이었습니다. 최신 인기곡들이 모두 들어있었고 뮤직비디오까지 함께 나와서 마치 가수가 된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학생들도 금세 분위기에 빠져들었습니다. 노래방의 음향시설은 정말 뛰어났습니다. 마이크 음질도 좋았고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도 깨끗했습니다. 에코 기능과 음정 조절 기능까지 있어서 누구나 가수처럼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채점 기능이었습니다. 노래를 부르면 음정과 박자를 분석해서 점수를 매겨주었습니다. 학생들이 이 기능을 무척 재미있어 했습니다. 서로 누가 더 높은 점수를 받는지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는 탬버린, 마라카스 같은 소품들도 있었습니다. 노래에 맞춰 연주하면서 더욱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모자와 선글라스 같은 소품까지 있어서 진짜 연예인이 된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시간 동안 노래방을 이용한 비용은 15명이 함께 사용해서 5만 원 정도였습니다. 유로로 환산하면 35유로 정도였는데 아이슬란드에서 비슷한 시설을 이용하려면 그 3배는 들었을 것입니다. 노래방을 나와서 근처에 있는 게임방으로 향했습니다. 건물 지하에 위치한 대형 게임방이었는데 규모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수백 대의 컴퓨터가 줄지어 있었고 각각 최신 사양의 고성능 기기들이었습니다. 게임방 입구에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좌석을 배정받았습니다. 시간당 이용료는 2,000원 정도로 매우 저렴했습니다. 음료와 간식도 판매하고 있어서 장시간 이용하기에 편리했습니다. 컴퓨터를 켜보니 다양한 게임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온라인 게임은 물론 최신 출시작까지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게임 업데이트도 자동으로 되어 있어서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인터넷 속도도 매우 빨랐습니다. 대용량 게임도 끊김없이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음향 시설도 뛰어나서 몰입감이 높았습니다. 헤드셋도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흥미롭게 본 것은 한국 게이머들의 실력이었습니다. 정말 게임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전략 게임이나 액션 게임에서 보여주는 실력은 프로 수준이었습니다. 게임방 한쪽에는 별도의 구역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가상현실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최신 기술을 적용한 장비들이 갖춰져 있어서 실제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24시간 운영한다는 점도 놀라웠습니다. 밤늦게까지 심지어 새벽 시간에도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야간 할인도 있어서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게임방 내부 시설도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물론 휴게 공간도 있었고 샤워 시설까지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하루 종일 머물러도 불편함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간식 코너에서는 다양한 음료와 과자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컵라면도 있어서 간단한 식사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가격도 편의점과 비슷한 수준으로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게임방에서 만난 한국 젊은이들과 대화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영어를 할 줄 아는 학생이 친절하게 게임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국적이 다름에도 게임이라는 공통 관심사로 쉽게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코인 노래방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1인용 노래방으로 작은 부스 안에서 혼자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500원 동전 몇 개로 노래 몇 곡을 부를 수 있었는데 정말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부스 안에는 최신 음향 장비가 갖춰져 있었고 녹음 기능도 있어서 자신의 노래를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싶을 때 이용하기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오락실도 들러보았습니다. 추억의 오락 기계들부터 최신 게임기까지 다양한 기기들이 있었습니다. 뽑기 게임, 농구 게임, 댄스 게임까지 종류도 매우 다양했습니다. 특히 클로 머신이라고 하는 뽑기 게임이 인기였습니다. 인형이나 과자를 뽑는 게임인데 학생들이 무척 재미있어 했습니다. 한국 젊은이들도 이런 게임을 즐긴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하루 종일 다양한 오락시설을 체험하며 학생들은 한국의 여가 문화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가장 놀라웠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시설들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청소년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오락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노래방과 게임방에서의 즐거운 시간을 보낸 다음 날, 한국의 전통시장과 길거리 음식 문화를 경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가이드가 추천한 곳은 광장시장이었습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서울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이라고 했습니다. 지하철 5호선 을지로사가역에서 내려 시장으로 향하는 길부터 특별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음식 냄새가 풍겨나왔습니다. 호떡, 붕어빵, 군고구마 등 겨울철 별미들이 길거리에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시장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학생들이 놀란 것은 그 규모와 활기였습니다. 수많은 상점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고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아이슬란드의 작은 재래시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첫 번째로 들른 곳은 빈대떡 골목이었습니다. 할머니들이 직접 반죽을 붙여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빈대떡 한 장에 3,000원이라는 가격표를 보고 학생들이 놀랐습니다. 유로로 환산하면 2유로 남짓한 금액이었습니다. 갓 부친 빈대떡을 맛보니 정말 맛있었습니다. 바삭한 겉면과 부드러운 속살의 조화가 환상적이었습니다. 함께 나온 막걸리도 특별한 맛이었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독특한 조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마약 김밥으로 유명한 가게였습니다. 작은 김밥 한 줄이 1,000원이라는 가격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름이 특이해서 왜 마약 김밥이라고 부르는지 물어보니 중독성이 있을 정도로 맛있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맛을 보니 정말 중독성이 있었습니다. 단무지의 아삭함과 김밥 속 재료들의 조화가 절묘했습니다. 학생들도 한 개씩 먹더니 또 사달라고 했습니다. 순대 가게도 들렀습니다.
처음 보는 음식이라 학생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순대가 무엇인지 설명해주니 조금 놀라워했지만 맛을 보고 나서는 의외로 맛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순댓국의 진한 국물 맛에 감탄했습니다. 떡볶이 가게에서는 더욱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외국인 학생들을 반갑게 맞아주시며 떡볶이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셨습니다. 고추장과 설탕, 각종 재료를 넣고 끓이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떡볶이를 처음 맛본 학생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매운 것을 못 먹는 학생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맛있다고 했고,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학생은 정말 맛있다며 계속 먹었습니다. 시장 안쪽으로 들어가니 더욱 다양한 음식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호떡 가게에서는 설탕이 들어간 달콤한 호떡을 팔고 있었습니다. 갓 구운 호떡을 받아들고 학생들이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뜨거운 설탕물이 나와서 깜짝 놀랐지만 그 달콤함에 모두 만족했습니다. 붕어빵도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붕어 모양의 틀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팥소가 들어간 전통적인 붕어빵부터 크림, 초콜릿이 들어간 현대식 붕어빵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었습니다. 군밤 장수도 만났습니다. 커다란 드럼통에서 밤을 굽는 모습이 정겨웠습니다. 갓 구운 밤의 고소한 맛에 학생들이 감탄했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보기 어려운 풍경이었습니다. 시장 안의 식당에도 들어가 보았습니다. 작은 테이블 몇 개만 있는 소박한 공간이었지만 음식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육개장을 주문했는데 진한 국물과 쫄깃한 고기가 일품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가격이었습니다. 육개장 한 그릇에 6,000원, 공기밥까지 포함해서 7,000원이었습니다. 유로로 환산하면 5유로 정도였는데 이 정도 양과 맛의 음식을 아이슬란드에서 먹으려면 20유로는 들었을 것입니다. 시장의 또 다른 볼거리는 각종 반찬 가게들이었습니다. 김치, 나물, 젓갈 등 수십 가지 반찬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들께서 직접 담근 김치를 시식해 보라고 권해주셨습니다. 처음 김치를 맛본 학생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매운 것을 못 먹는 학생들은 너무 맵다며 물을 찾았지만 몇몇 학생들은 독특한 맛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발효 음식에 대한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한복 가게도 구경했습니다. 화려한 색깔의 한복들이 걸려 있었는데 학생들이 무척 예쁘다고 감탄했습니다. 가게 사장님께서 한복을 입어보라고 권해주셨습니다. 몇몇 여학생들이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상인들의 인정이 특별했습니다. 외국인 학생들을 보고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음식도 맛보라고 권해주셨습니다. 영어를 못하셔도 몸짓으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께서는 엿을 깎아서 나눠주셨습니다. 옛날 방식으로 만든 전통 엿이라고 하시며 학생들에게 하나씩 주셨습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에 학생들이 깊이 감동했습니다. 시장을 나서기 전에 기념품을 샀습니다. 전통차, 김, 고추장 등 한국적인 것들을 골랐습니다. 상인분들께서 포장도 예쁘게 해주시고 할인도 해주셨습니다. 시장에서의 하루를 마치며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음식의 맛도 놀라웠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의 따뜻함이 인상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인정이 넘치는 문화가 한국의 매력이라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가격의 저렴함도 계속 화제였습니다. 15명이 하루 종일 시장에서 먹고 마시고 쇼핑까지 했는데 총 비용이 15만 원 정도였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한 끼 식사비로도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전통시장에서의 따뜻한 경험 후 마지막 날을 앞둔 저희에게 특별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서울 시내 한 국제고등학교에서 문화교류 시간을 마련해 준 것이었습니다. 현지 가이드가 미리 연락해서 성사된 만남이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니 한국 학생 20명 정도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고등학교 2학년 정도의 나이로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영어로 인사를 나누면서 금세 분위기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가장 먼저 놀란 것은 한국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유창하게 영어로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발음도 정확했고 표현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아이슬란드 학생들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더 뛰어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문화 교류 시간은 서로의 나라에 대해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이슬란드 학생들이 먼저 자신들의 나라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화산, 간헐천, 오로라 등 아이슬란드의 자연 풍경을 소개하자 한국 학생들이 매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 학생들도 자신들의 나라를 소개했습니다. K-팝, 드라마, 음식 등 한류 문화부터 시작해서 IT 기술, 교육 제도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뤘습니다. 발표 자료도 잘 준비되어 있었고 프레젠테이션 실력도 뛰어났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 학생들의 학습량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12시간 이상 공부한다는 말을 듣고 아이슬란드 학생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 일찍 등교해서 밤늦게까지 학원에서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학생들이 불평하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목표를 위해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학습 의욕과 끈기가 한국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느꼈습니다. 한국 학생들에게 장래 희망을 물어보니 의사, 변호사, 공학자, 외교관 등 다양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글로벌한 무대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세계를 향한 포부가 대단했습니다. 아이슬란드 학생들도 자신들의 진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아이슬란드의 교육 제도와 대학 진학 과정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서로 다른 교육 문화를 비교하며 흥미로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학교 급식을 함께 먹었습니다. 한국 학교 급식의 다양함과 영양 균형에 놀랐습니다. 밥, 국, 반찬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모두 맛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무료로 제공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급식을 먹는 모습도 질서정연했습니다. 줄을 서서 차례대로 받고 먹은 후에는 스스로 정리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이런 생활 습관이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몸에 밴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함께 체육 활동을 했습니다. 농구와 축구를 했는데 한국 학생들의 운동 실력도 뛰어났습니다.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 활동도 열심히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체육관 시설도 훌륭했습니다. 바닥도 좋았고 각종 운동기구들도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아이슬란드 학교보다 시설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교육 환경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았습니다. 함께 운동하면서 더욱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스포츠를 통해 쉽게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승부욕도 강했지만 페어플레이 정신도 투철했습니다. 방과 후에는 한국 학생 몇 명이 저희를 학원가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학원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모습을 보고 아이슬란드 학생들이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학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했습니다. 학원 내부도 구경해 보았습니다. 최신 교육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고 강의실도 쾌적했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교육열이 한국 발전의 비결이라고 느꼈습니다. 한국 학생들과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장래 희망, 취미, 관심사 등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생각보다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아이슬란드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들도 많았습니다. 인구, 기후, 생활 모습 등을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특히 아이슬란드의 자연환경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기도 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계속 연락하자고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며칠 후 한국 학생들로부터 메시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학생 중에는 아이슬란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아이슬란드에서 공부해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런 국제적 감각이 놀라웠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한국 학생들이 맛있는 식당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또래끼리 함께 식사하니 더욱 즐거웠습니다. 한국 음식 먹는 법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노래방도 함께 갔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인기 있는 K-팝 노래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이슬란드 학생들도 자신들의 전통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음악으로 하나가 되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헤어질 시간이 되자 아쉬워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하루 만에 진짜 친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서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아쉬운 작별을 했습니다. 한국 학생들과의 만남은 이번 여행의 백미였습니다.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이들의 모습에서 이 나라의 희망을 봤습니다.
그들의 학습 의욕과 글로벌 마인드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학생들과의 감동적인 만남을 마지막으로 5일간의 한국 수학여행이 끝났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아이슬란드로 떠나는 비행기를 타는 학생들의 표정은 처음 도착했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쉬움과 그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학생들은 계속 한국 이야기를 했습니다. 찍어온 사진과 영상을 서로 보여주며 즐거워했습니다. 한국에서 산 기념품들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11시간의 긴 비행 시간이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레이캬비크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현지 시간으로 새벽이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마중 나와 계셨는데 학생들의 첫 마디가 모두 한국 이야기였습니다. 흥분된 목소리로 5일간의 경험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서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도 한국 자랑이 계속되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처음에는 과장된 이야기라고 생각하셨지만 학생들이 보여주는 사진과 영상을 보고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에도 학생들의 한국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을 모아놓고 한국에서의 경험을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한국 과자와 라면을 나눠주며 맛을 보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한국 열풍이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소셜미디어에 한국 여행 사진과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에 수십 개의 게시물이 연달아 올라왔습니다. 특히 인기를 끈 영상은 지하철 이용 모습과 찜질방 체험 영상이었습니다. 아이슬란드에는 없는 문화라서 친구들이 무척 신기해했습니다. 댓글도 수백 개씩 달렸고 공유도 많이 되었습니다. 배달 앱 사용 영상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새벽에 치킨을 주문해서 호텔까지 배달받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조회수 5만을 넘었습니다. 아이슬란드 젊은이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편리함이었습니다. 한국 음식 먹방 영상도 인기였습니다. 처음 떡볶이를 먹고 매워서 눈물 흘리는 모습, 김치 맛보고 놀라는 표정들이 재미있게 편집되어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학생들의 게시물을 본 아이슬란드 친구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저렇게 발전된 나라인지, 음식이 정말 맛있는지, 안전한지 등을 계속 물어봤습니다. 일주일 후 학교로 돌아가니 더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다른 반 학생들까지 몰려와서 한국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습니다. 휴식 시간마다 한국 관련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학교에서 특별 발표 시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강당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 체험을 발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준비한 사진과 영상 자료로 1시간 동안 발표했습니다. 발표 후 질문 시간이 30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한국어는 어려운지, 한국 대학 진학은 어떻게 하는지, 생활비는 얼마나 드는지 등 구체적인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학부모 모임에서 한국이 주요 화제가 되었습니다. 자녀를 한국으로 유학 보내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어머니께서는 직접 저에게 연락해서 한국 유학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딸이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 한다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자세히 물어보셨습니다. 아이슬란드 교육부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IT 인프라에 대해 연구하고 싶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교육 교류 프로그램 가능성에 대해서도 문의했습니다. 현지 언론에서도 취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아이슬란드 최대 일간지에서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과 학생들의 변화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온라인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렸고 대부분이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을 여행해 보고 싶다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아이슬란드 국영방송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저녁 뉴스에서 5분간 한국 문화 체험 소식을 다뤘습니다. 학생들의 인터뷰도 함께 방송되었습니다. 방송 후 학교로 문의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한국 수학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는 학부모들의 연락이었습니다. 내년에도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학생들의 변화도 지속되었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학생이 5명이나 되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한글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K-팝도 즐겨보고 들었습니다.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거나 김치를 사서 먹는 학생들이 생겼습니다. 레이캬비크의 아시아마트에서 한국 식품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학생 중 3명이 한국 대학 입학을 위해 준비를 시작한 것입니다. 부모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한국과의 교육 교류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국제학교와 자매 결연을 맺고 정기적인 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계획했습니다. 1년 후에는 한국에서 아이슬란드로 교환 학생이 오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받은 따뜻한 환대를 아이슬란드에서도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작은 수학여행이 양국 간의 문화교류로 이어진 것입니다. 학생들은 지금도 한국에서 만난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우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5일은 저희 모두에게 인생을 바꾼 경험이었습니다.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나라, 한국을 알게 된 것이 큰 행운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이슬란드 부유층 학생들의 한국 감동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